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큰 제목이 뭐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조금 점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2차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fx에서, 여러분 이 표현 다 아시죠? y는 fx. fx가 뭔지 아시죠? fx가 뭐예요? fx가 함수 값이죠. y는 fx 이러면 함수란 뜻이죠. 여기에서 y가 필기를 해두면 좋겠죠. y가 x에 대한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 자, 뭔 소리냐면 y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 즉 이 부분이 2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y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 2차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y가 대한 2차식일 때 이렇게 나타내어지지, 이런 것을 2차 함수라고 해요.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 있지. 여기서 단서를 달아야 되죠. 단 a하고 b하고 c는 반드시 상수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변수는 x랑 y밖에 없어요. a, b, c는 딱 변하지 않는 상수여야 해요. 그런데 a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해요. 이런 것을 2차 함수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함수. 즉 쉽게 말하면 y는 fx, 이 fx 자리에 x에 대한 1차식이 오면 그거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2차식이 오면 2차 함수, 3차식이 오면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이 식이 2차 함수가 된다는 거는 이것 때문이지. x에 대한 2차항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a가 0이 아니어야 해. 그러면 사실은 b와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상관없잖아. 2차항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랬을 때 너희들 가장 기본 형태, 즉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가 y는 ax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항상 함수를 배울 때에는 기본 형태가 제일 중요해. 잘 기억해보면 중학교 때 항상 기본 형태를 배운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동했던 거 기억나세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정비례, 반비례 배울 때 원점 지났잖아요. 근데 뒤에 y 절편이 붙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함수 되게 중요한 건 처음에 그 기본 형태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이동을 하는 건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기본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온유가 여기 있다가 W반에 갔어. 이동을 했어. 온유가 바뀌어? 갑자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위치가 바뀌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기본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거든? a 값에 따라서 또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죠?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 자,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면 필기를 잘 해 놓으세요. 첫 번째 특징은 a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부호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억나시나요? a의 부호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었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a가 양수일 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아래로 볼로. a가 음수일 때는? 그럼 그래프에 무엇이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죠. A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도 기억하네. 그래서 A가 양수면 어머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나게 그렸어.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겠죠. 즉 얘는 A가 양수일 때, 음수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A가 음수일 때. 요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뭐가 막 바뀌었죠? 기울기인데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거를 뭐라고 해? 그래프의, 그렇죠, 폭. 그래프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좁아지니까 어느 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Y축에. 그럼 얘도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럼 절대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넓어지죠. 그럼 어느 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X축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기본 그래프 있지? 이동하지 않은 기본 그래프. 얘는 이 그래프 자체는 어느 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X축. 네? Y축. 어느 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Y축. Y축 대칭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축이 바뀐다는 거 아시죠? 일단 기본 그래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을 때는 꼭지점이 뭐죠? 0, 0이겠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꼭지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야. 자, 축의 방정식 뭐냐? 이걸 얘기해요. 이거.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에 어느 좌표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관련이 있다 그랬죠? X좌표.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좌표야.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X는 0이었지. 근데 사실은 X는 0은 이 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축의 방정식으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방정식의 형태로. 근데 그냥 축이라고 물어보면 Y축 이렇게 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섯 번째. 그러면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 있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대칭이야. 어느 축을 기준으로? 그렇지. 이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두 그래프는 어느 축 대칭이냐? 이것은 서로 X축 대칭이죠. 자, 이렇게 됐었어요. 이 특징 다 기억나세요? 자, 이제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X축으로도 이동을 하고 Y축으로도 이동을 할 거예요. 아직 서론이에요. 오늘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그러면 이동을 해봅시다. Y는 A, X의 제곱을요. Y축으로 먼저 이동할게요.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게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위아래로만. 무슨 말인지 그럼 축 바뀌어 안 바뀌어? 축은 안 바뀌어. 그치?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볼까? 자, X축으로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위로만 왔다 갔다 거렸어. 그럼 X축은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0이겠지. 근데 Y 좌표는 바뀌어. 이동한 만큼. 그래서 0,Q가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y축으로 이동한 축의 방정식도 x는 0이에요. 안 바뀌죠. 위로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는 부호 반대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럼 식 어떻게 됐었죠? y는 a 가로 열고 x-p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 콤마 뭐? p, y축으로 이동 안 했어요? q예요. 그쵸?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p다. 축이 이동했으니까요. 그 x 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이번에는 둘 다 이동을 해야죠.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y는 a 가로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다? p, q이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자, 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꼭지점만 찾으면 축의 방정식도 찾을 수 있고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거든. 이것도 사실은 말이 최대, 최소지 꼭지점의 값만 알면 돼. 나중에 나와. 그건 되게 쉬워. 됐어? 이제 이게 딱 기본 내용이에요. 혹시 모르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는 c 또는 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연립방정식 각각을 함수의 형태로 고칠 수 있잖아. y는.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함수의 형태로 고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네. 이제 얘가 만약에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로 치면 얘가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네. 잘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방정식이야. 근데 함수는 y가 주인공이지. 그치? 함수값. y가 함수값이니까. 왜냐면 x를 집어넣어서 결과로 나오는 값이 누구 값이야? y 값이야. y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함수는 항상 y가 이렇게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돼. 방정식의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지 함수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잘 봐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고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겨? 그렇지, 교점. 교점은 만나서 생긴 점이라는 거지. 잘 보세요. 이 점을 두 그래프에 뭐라고 해요? 교점이라고 해요. 다시 할게. 이 점을 이 두 그래프에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함수의 입장에서 부르는 말이야. 근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꾸면 이 점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엔 해, 근이라고 부르지만 함수는 점, 교점, 만나는 점 이렇게 불러. 요거 이해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아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y 0. 이게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예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린 거예요. 예를 든 거니까. 근데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 얘는 2차 함수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y가 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y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0. 그래야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잘 봐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제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자리에 0이 들어가죠. 근데 좌우변 바꿔도 괜찮죠? 그쵸? 그러면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돼. 그치? 그러면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더니 해가 x는 p, q가 나왔어.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의 해죠.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함수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함수에서 무엇을 구할 때 y에다 0을 집어넣어요? x? 맞아. 고마워. 대답 안 나올 줄 알았는데. x? 절편. 자, 그러면 절편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은 절단이잖아. 그럼 뭐냐? x절편은 x축 때문에 그래프가 절단된 부분을 뜻해. 우리 1차 함수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여기가 x절편이야. 왜? x축 때문에 그래프가 딱 잘렸잖아. 그럼 y절편은 어디겠어? y축 때문에 그래프가 절단된 그 지점이야. 즉 여길 뜻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는 x축가 딱 만나고 있지. 그럼 이 점은 y축으로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x절편은 x좌표 값만 있어. 맞지? 그래서 y는 0이야. 그럼 y절편은 y좌표 값만 있잖아. x쪽으로 안 가든 x가 0인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y에다 0을 집어넣었어?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x절편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즉 뭐라는 거야? x절편이라는 거야. 잘 봐봐. 여기와 여기가 뭘 뜻해요? x절편을 뜻해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q가 더 크다. 그럼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2차 방정식의 해가 뜻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참수 그래프의 x축과 만나는 이 점이야. 왜냐?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 0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x절편이 뜻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함수의 입장에서는 x절편이야. 근데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다? 방정식의 해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왜요?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y에 0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럼 y에 0이 들어가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인수만 되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함수의 입장에서는 y에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절편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함수의 x절편의 값이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와 똑같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럼 있잖아.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거기 여러분들 책에 1-2번에서요.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1-2번에서 그 괄호 2번 문제 있죠. y는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자,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야, x축 야라면 안 되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혼나 반말한다고 애들한테. 방송 찍을 때는 존댓말 하세요. 그래서 네. 편집할게요, 다시.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x축과의 교점 구하래. 이거 뭐 구하라는 소리야? x축과의 교점을 줄여서 x절편이라고 하지. 그럼 x절편 구하려면은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 일단 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는 될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하면 암산 되실까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인가요? 는 0. 그럼 x,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쵸? 이거 자체가 무슨 절편의 값이에요? 근데 잘 봐봐.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과의 교점의 누구 좌표? x좌표. 만약에 이 문제가 x축과의 교점의 그냥 좌표를 구하세요. 이랬으면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3,0 2분의 1,0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근데 누구 좌표만 구하래? 그럼 답에 뭐만 쓰면 되냐? 마이너스 3과 2분의 1만 쓰면 돼요. 그래서 좌표 자체를 구하라고 했는지 x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답을 쓰는 형태가 달라져요. 이거 이해했어? x 절편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합시다. 넘어가서요. 아,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네요. 2-2번을 좀 풀어보죠. 저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응. 하나를 더 풀어드릴게요. 자, 2-2번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y축. 이번에는 x절편이 나왔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점이 얼마? 2.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래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 ab 값을 구하는 거래요.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된 형태로 풀어도 돼요. 자, 잘 보세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2잖아요. 그럼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y값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런데 앞에 요 개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여야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0.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이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뭐죠?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이제 a값 구했네요. a값 얼마예요? 1. b값 얼마예요? 2.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편한 방법으로 푸세요. 두근의 합곱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마이너스 1과 2는요. 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했잖아. 기억나세요?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뭐예요? 그냥 a겠죠. 그럼 두근 합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값은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분의 미안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a잖아. 이 값이 바로 a 값인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잖아요.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그쵸? 이건 마이너스 B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B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합곱으로 풀든지 이렇게 풀든지 여러분들 편한 걸로 푸세요. 이해됨?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목이 뭐예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잘 봐봐. 이거야. 먼저 설명부터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 그러니까 x 절편이 두 개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네, 이렇게.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거야. 그치?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건 방정식의 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두 개라는 거. 여기는 허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허근으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이려면 너희들 판별식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해되지 이거?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어떤 그래프는 자, X축과의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야. 그럼 얘가 X절편이기도 하겠지. 그러면 0 집어넣고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 나오네? 무슨 근이라는 거야? 그렇지, 중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2차 방정식 개수가 달라지고 그것을 어떻게 판별을 하냐? 판별식으로요. 근데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떴어, 공중에. X축과 맞나 안 맞나? X절편이 아예 없지? 그럼 해가 없다는 거지. 즉 허근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했어요? 했어요? 이미 했어요. 나 요새 자꾸 빼먹어 말을. 나 큰일 났네 진짜. 늙었나 봐. 합쳐 부르고 빼먹어요. 광야 황무지 합쳐서 근데 광무지라고 부르고요. 자꾸 이름 합쳐 부르고.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ax 제곱 그 표예요. 플러스 bx 제곱이 아니죠. 플러스 c는 0.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의 근. 즉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뭐와의 위치 관계? x축과의 x축의 위치 관계. 집중하고 계시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한번 요거를 표를 한번 쫙 그려드릴게요. 자리가 좀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두 개는 뭐냐면 요 그래프가 하나는 A가 양수일 때 하나는 A가 음수일 때라는 거예요. 즉 기울기 값을 기울기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3분이면 끝나요. 집중. 자, 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보세요.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근이 몇 개예요? 그쵸. 서로
다른이죠.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x축과의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뭐라 적느냐?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위치 관계죠. 여기 이해했어요? 그럼 실제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냐? 일단 x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x축만 그릴게요. 두 점에서 어떻게 만나요? 양수일 때는 이렇게 만나죠. 그쵸?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여기 한 세트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 무슨 근? 그렇죠. 중근. 그러면 x축과의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점.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접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요. 이렇게 딱 접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x축이겠죠? 그 다음에 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겠죠. 되셨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 이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근으로 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수 범위 내에서 그리는 좌표 평면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만나지 않아요. 허근이니까요.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공중에 뜨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안 만나는 그림이 되겠죠. 이 표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 문제 두 개를 풀 거예요. 두 개를 풀 거예요. 집중하세요. 풀어드려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을 합시다. 끝까지. 자, 3-1번에 2번이요. 3-1번에 이 종소리가 들어가는데 3-1번에 2번을 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이 이차함수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구하래. 개수. 그럼 뭐만 해보면 돼? 판별식만 해보면 돼.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판별식만 해보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이잖아요. b제곱이면 9죠.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16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 답은 뭐겠어요? 교점의 개수 몇 개? 0개가 되는 거야. 개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지요? 하나 더. 마지막 진짜 4-1번. 자, 4-1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구하는 건데 y는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냐 2k 플러스 1x 그 다음에 뒤쪽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u.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2개.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x에 대한 1창 이게 짝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짝수 공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b'은 뭐가 될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붙여두고 뒤에 c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이제 어떤지를 봐야 교점이 2개니까 당연히 뭐예요? 0보다 커야 돼요. 이제 암산합시다. 이거 계산하시면 k제곱 없어지죠? 그럼 저기서 2k가 나와요. 그럼 뒤에 있는 얘가 분배되어서 계산하면 5k 되죠? 이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K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럴 때 교점 2개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